우리가 평소에 신경 쓰지 않고 있지만 알고 보면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이것 바로 인성입니다. 고리타분해 보이고 멀게만 느껴지던 인성, 이 인성에 대한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보려 합니다. 인성역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박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오늘 서상부터. 상담에서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인성을 이야기하는 소통과 배려의 아이콘 서명석입니다. 박수! 자, 김장. 네, 저는 관찰과 분석과 심리학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맡고 있는 차가운 여자 소설가 김현경입니다. 박수! 자, 정철. 예, 논리와 비판을 좋아하는 뜨거운 남자 정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는 고프로, 마이크, 기타, 장비 전문하고 있고요. 이 세 명의 컨트롤을 맡고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원PD입니다. 반갑습니다. 정직이 최고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진짜로 정직해질 수 있습니까? 결정적으로 정직이 필요한 순간에 정직해지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나는 진짜 어렵던데.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는 정직을 쉽게 요구합니다. 나의 아이에게는 거짓말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친구들에게는 정직한 것을 요구하며 정직하지 못한 정치인에게는 비난을 쏟아냅니다. 내로남불의 집약체 정직! 정직하지 않으면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걸까요? 왜 정직해야 될까요? 과연 정직은 도덕적인 가치일까요? 아니면 사회적인 기술 중 하나일까요? 인성역전! 오늘 정직에 대해서 탈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탈탈 터실 준비 되셨습니까? 어려운 주제예요. 아니 근데 제가 이 정직에 대해서 주제를 잡은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요. 진짜 내로남불의 결정판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직해지는 순간에 정직해지실 수 있는 용기가 있으세요? 교수님들 좀 전에 내로남이라고 했어? 네, 그게 뭐냐면요. 그 뜻이 뭐야? 내로남불? 정철학이 미개하다는 사실 잊지 않으셨지요? 좀 더 교육시키겠습니다. 미개한 정철학을 교육시키는 에피소드도 있으니 시간 되시면 한 번 들어보세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런 의미야? 네. 미개춤입니다. 예. 역시나 언제 선진화가 될까. 그래서 그 가깝게는 선생님이 너 숙제 안 했냐? 라고 했을 때 뭔가 거짓말 하면은 살짝 넘어갈 수 있을 분위기야. 그랬을 때 손바닥 맞기 싫으니까 뭐 집에 두고 왔어요. 뭐 이런 식의 스킬들을 많이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많이 고민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정직이 꼭 정직하다고 해서 좋은 것인가? 그리고 제가 항상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정직했는데 결과가 안 좋은 경우도 많아요. 그랬을 때 과연 그 결과에 대한 감당은 누가 해줄 건가? 누가 책임져줘? 이런 것들. 그래서 도덕적인 반열에 들어가는 애인가? 아니면은 그냥 사람들이 정직하면 좋아하고 그다음에 정직한 걸 요구하니까 대충 써먹는 스킬인 건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죠. 그리고 제가 뭘 봤냐면은 TV 프로그램이 있어요. 모멘트 오브 트루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모멘트 오브 트루스. 쇼죠? 네, 쇼. 트루스가 진실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 쇼가 맨 처음에 남미에서 시작이 됐어요. 근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미국에서 다시 그거를 받아다가 제작을 했어요. 근데 미국에서 너무 재밌으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왔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김구라 씨가 사회를 보고 해서 시즌2까지 나왔었는데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사회자가 질문을 던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정직하게 대답을 하면 패스, 거짓말을 하면 페일이에요. 그 통과하고 그거가 거짓말이다라고 판단을 해주는 거는 거짓말 탐지기를 그 사람한테 딱 해놓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맨 처음에는 되게 쉬워요. 막 이런 거 나옵니다. 자기가 정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거. 그러면은 아니요 이런 건 쉽잖아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뭐 학창 시절에 공부를 잘했나요?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가면 갈수록 진짜 센 게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면은 지금 당신의 배우자에게 만족하십니까? 너무 세다. 그건 좀. 아니 그런데 이제 그 쇼 프로그램에서 사람들이 막 고민하다가 이게 한 번이라도 통과를 못하면 돈을 못 받아요. 그런데 다 통과를 하면은 상금 1억인가 2억을 받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돈에 눈이 멀면 만족 못합니다. 통과를 딱 하는 거죠. 그럼 그때부터 이제 아내의 표정은 점점 썩어 나가는 거죠. 아내가 이제 방청석에 앉아 있고. 그럼 이제 그 다음번 질문이 뭐가 나오냐면은요. 아내 말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와. 세다니까요.
근데 그거 어렵잖아요. 그치. 근데 보통 거기에서 그냥 안 한다고 기권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요. 근데 거기에서 그렇겠지, 당연히. 그렇겠다. 거기에서 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럼 또 통과가 되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제가 봤던 역대급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요. 혹시 첫사랑을 계속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여자였어. 여자가 막 고민하다가 네라고 대답합니다. 남편의 표정 점점 썩어가고 있죠. 그랬더니 특별 게스트가 나온다고 하면서 전 남자친구가 나온 거야, 실제로. 첫사랑이. 진짜로? 그 첫사랑이 나왔어요. 그래갖고 너 아직 나 좋아하냐? 라고 첫사랑이 물어봐. 오, 대박. 이 여자가 네 라고 대답을 하니까 이제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대박 났지. 근데 쪽집 다 어떻게? 그러니까. 상금 받겠다고. 근데 그 여자는 결국 상금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정직했더니 탈탈 털리고 그렇지. 굳이 아내랑 만족하냐고 물어봤을 때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씨 우리 아내 짜증나고 정말 불만도 많지만 사회적인 스킬로 그냥 사랑하지. 이런 거 많잖아요. 예능 프로그램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지금 아내와 다시 결혼하시겠습니까? 아, 네. 이런 거 뭐라 그래요? 아 해야죠. 뭐 당연히 뭐 해야지.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말하지. 거기에 있어서 뭔가 정직해지게 얘기를 하면 후 폭풍을 누가 감당해 줄 거야? 뭐 좋아해준 그 방청객들이 대신 뭐 이 사람들 편들어줄 것도 아니고. 참말로. 그러니까 그 몫은 오롯이 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직이라고 하게 되는 이 가치가 과연 항상 지켜야 되는 가치인가? 여기에 대한 의문이 항상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에피소드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직 꼭 해야 되나요? 뭐 일반적으로 정직해야지 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진실이 위험할 수도 있는 거니까. 아, 그럼요. 네, 저는 뭐 무조건 정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쪽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정철은 어떻습니까? 전 사람은 정직해야 돼요. 아 그래요? 예. 그건 저 윤리적으로. 말이 별로 정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정직은 꼭 지켜야 되는 부분입니다. 서상은 어떻습니까? 너무 정직한 사람들이 피해보는 것들 좀 많이 봐서 그쵸. 사실은 때로는 그래야 될까라는 생각들도 있고요. 저도 때로는 정직하지 못할 때 있는 것 같아요. 저야 뭐 거짓말을 반복듯이 아니, 왜 그래 또. 정직은 사회적 스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사회적 스킬을. 네, 저는 그래서 굳이 정직이 필요한 순간에는 다 알잖아요 머릿속으로는 그러니까 그냥 그때 정직해주는 거고 뭐 거짓말이 뭐 해도 뭐 나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좋다면. 네. 네,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하는 부류라서 일단 그 서상께서 그 정직과 관련된 내용을 준비하셨죠. 네, 저는 정직하고 관련된 실험한 것들을 좀 가지고 와봤어요. 근데 어떤 이 사람이 정직했을 때 어떤 결과들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좀 봤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이제 마시멜로 실험이에요. 이건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인내심, 애들 인내심 테스트하기 위한 부분들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게 정직에 대한 부분들은 실험이라고 가장 많이 대표적으로 알려진 실험인데요. 네, 자세하게 설명. 평균 5살 아이들한테 이제 그 아이들 1000명을 대상으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1000명? 네네. 오. 아이들한테 마시멜로를 주고 방에 혼자 놓고 선생님이 올 때까지 15분 기다리면 마시멜로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결과는 3명에 2명 정도 아이들은 그 내용을 지키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3명에 1명 정도만 마시멜로를 안 먹고 15분 기다린 거죠. 그래서 오. 선생님한테 들어와서 칭찬을 받았어요. 근데 그걸로 실험이 끝난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5살 아이들이 한 18세 정도가 되었을 때 다시 이 아이들을 찾아가서 그 아이들을 어떤 상태인지를 봤는데 그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를 봤더니 그 먹지 않았던 아이들만 봤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들은 집중력도 굉장히 높고 참을성도 굉장히 높아서 거의 이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부분들도 보고 그래서 그런 정직한 아이들이 이런 어떤 성격적, 인격적인 특성 부분에서도 인성적인 특성들도 굉장히 잘 가지고 있다라는 실험들로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실험 같은 경우에는 12명 아이들한테 눈을 감고 이 다트 게임에서 관역을 맞히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6명 아이들은 정말 그 안대를 쓰고 나서 관역을 맞히는 걸 했고 다른 6명 아이들은 이제 살짝 이렇게 해가면서 실험을 한 거예요. 점수가 높은 아이들한테 상을 주기로 했던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런 거구나. 실험이 점수가 다트 점수가 높은 아이에게 상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대신에 안대를 쓰고 네. 다트를 던져라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안대를 쓰고 던진 애들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렇게 살짝 벗어가면서 네네. 하는 애들도 있었다. 근데 결과적으로 누가 더 많이 나왔겠어요? 점수가 당연히 높게. 벗고 던지는 애들이 많이 그러니까 나와요. 상을 아이들이 벗고 던진 아이들이 상을 받았어요. 그러고 났는데 이것만 보면
보면 그러면 사실 남들을 좀 속여서 이렇게 하더라도 내가 좀 이득이 되는 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만 볼 수도 있지만 그 실험에 참가했던 아이들을 분석해 본 결과가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 이유는 그거 다트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도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경쟁심이나 경쟁력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정직하게 한 아이들이 경쟁력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적이 있다라는 실험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건 거구나. 보고 던지면 네.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문제 해결 능력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별로 안 네. 발전되는데 그렇죠. 눈을 가리고 던지면 애들이 어떻게 던져야 될까? 어떻게 해야 잘 맞을까? 계속 네. 고민을 하는 과정이 생기고 그거에 대해서 문제 해결을 한 애들이기 때문에 결과가 더 좋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이제 빌리프라는 화장품 회사는 아마 아실 거예요. 네. 거의 빌리프? 네. 빌리프는 LG생활건강에서 출시하는 화장품 브랜드 중 하나로 제작 과정에서 동물 실험을 하지 않는 등 정직을 모토로 하는 회사입니다. 난 몰라. 난 몰라. 전 알아요. 네, 남자들이 뭐 정직함을 화장품- 모토로 한 화장품 그래요? 네. 한국에서 실험한 거예요. 100개의 쇼핑백에다가 화장품을 넣고 꽃을 넣고 쇼핑백을 지하철에다가 이렇게 놓은 거예요. 놓고 간 것처럼. 네, 그래서 100개 중에 몇 개 정도가 그 자리에 남아 있을 것 같아요. 4개 아니고 거기 다 놓여 있는 거는. 글쎄요, 제 생각에는 거의 다 남아있지 않아 싶은데. 내 생각에는 한 50 반. 어떠실까요? 저는 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했습니다. 네. 그래요. 다 없어진 거야? 6개만 지하철에 남아있고 나머지 다 어떻대요? 가져갔대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람들이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철수를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다 GPS가 연결돼 있었는데 나머지 81개의 화장품이 들어있던 쇼핑백이 한 군데로 모여져 있더래요. 어디? 동실문센터. 아! 그래서 또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착해. 그렇게 했던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훨씬 더 정직하게 살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 영상이 퍼지고 나서 우리나라 되게 좋다고 네. 외국 사람들이 감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소매치기 이런 거 되게 뭐 유럽 국가나 이런 데 많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근데 우리나라는 물건 놓고 가도 가면은 찾는다. 맞아요. 이게 있어가지고. 되게 그 찾긴 찾죠. 응. 그래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길 가다가 현금을 주었어. 네. 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근데 지갑 주워갖고 굳이 사람 찾아주겠다고 경찰서 가서 맡기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지갑 주인이 여기 20만 원 들어있었었는데 10만 원 어디 갔냐고. 이렇게 해서 딱 걸어버리게 되면은 경찰이 누구한테 연락할까요? 지갑 찾아주세요. 그렇지. 지갑 찾아준 그렇지. 사람한테 연락을 해요. 그리고 너 증거 있냐를 물어봐요. 그러면은 내가 베풀었던 선의가, 내가 베풀었던 정직이 나를 정말로 귀찮게 만드는 거잖아요. 나는 선의로 찾아준 건데 10만 원을 물어주게 될 상황이 됐잖아요. 상방 간에 합의를 해야 돼요. 되게 복잡한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만약에 지갑 주인이 정직했더라면 이런 생각이 있어서 전 정직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뭐 그렇구나. 그렇죠.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 지갑 주인이 정직하지 않았던 거 아닐 수도 있어요. 사실 누가 돈만 빼간 걸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귀찮은 일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그렇죠. 그 옛말에도 있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 그랬다고. 그런 속담이 왜 있겠냐고. 이런 일이 많으니까 있지. 그럴 수도 있구나.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서상께서 준비해 오신 데이터를 종합을 해보니까 네. 어떤 식의 결과로 수렴이 됩니까? 어쨌든 정직하다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삶에 있어서의 스킬일 수도 있지만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그런 아이들이 갖고 있는 잠재력은 더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정직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어쩌면 나를 발전시키는 것일 수도 있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군가한테는 도움이 되고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큰 힘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서 저는 그리고 정직 실험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를 봤을 때 살만한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정직이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사람한테 중요한 거다라는 생각을 전 다시 했거든요. 네. 저 또 질문이 또 한 게 있었어요. 네. 그 마시멜로 실험 있잖아요. 네네. 그 마시멜로 실험의 대상이 5살 아이인 거잖아요. 네네. 그럼 그 5살 아이 정도가 되면은 교육의 힘이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미치는 그쵸. 아이들이었을 거예요. 맞아요. 5살이면. 애기들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정직이라고 하게 되는 것은 네. 일단 그 아이들 중에서 참고 기다리거나 아니면 못 참고 기다렸던 애들은 아이가 그쵸. 원래 가지고 태어난 기질이라던가 원래 갖고 있는 그런 성향에 많은 영향을 받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그 정직이라고 하게 되는 가치를 내재적으로 갖고 태어나는 사람들은
뭐 이 실험의 결과로만 놓고 봤을 때는 3명 중에 1명 꼴인 거잖아요. 근데 저는 교육의 힘도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그래요? 부모가 어려서부터 아이한테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엄마들이 얼마나 많은 말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교육의 효과가 5살 때 안 미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근데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당연히 타고난 기질의 차이가 당연히 있죠. 애기 키워보면 어렸을 때부터 다르잖아요. 그렇기는 한데 그래서 차이가 있는 것도 당연한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잃어버린 물건들이 다 돌아오는데 그렇지 않은 사회도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 때문에 사람들의 선택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있고 저런 부분도 있는 거죠. 타고난 부분도 있지만 나중에 길러지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정직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지 다 정직성조차도 다 결정이 된다면 이거에 대해서 논의할 이유도 사실 없잖아요. 그렇지. 예.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서상께서 말씀해 주셨던 거는 어쨌든지 간에 이런 실험들을 통해서 정직의 파워, 정직 파워 이거는 어느 정도 검증이 된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우리 김작 정직과 관련돼서 어떤 또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저는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정직이라는 게 뭐 100% 정직, 100% 안 정직 이거는 사실 없잖아요. 그 중간에 엄청나게 많은 그쵸. 우리의 선택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선택들의 이유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직하지 않음을 선택하거나 정직을 선택하는 그런 이유들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해봤어요. 네. 한마디로 거짓말하는 이유죠. 이게 우리가 쉽게 그냥 거짓말해, 쟤는 거짓말 안 해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거짓말도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거든요. 네, 거짓말하는 이유를 보면 과연 왜냐면 이유가 있는 거야 거짓말도. 그쵸, 거짓말을 한 사람이 평균 얼마나 하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가 있어요. 맞춰보실래요? 1인당 하루에 평균 사람이 몇 번 거짓말을 할까? 기다려봐. 네. 두루두루두루두루두루두루두루 40번 하나요? 또 전 더 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전 더 할 것 같아요. 100번? 100번? 한 2, 300번 할 것 같은데 느낌이. 예, 이게 조사를 해봤더니 인당 평균 하루에 200번 거짓말을 한대요. 사람들이. 내가 맞췄네. 그러니까 거짓말 자주 하신다면서 50번밖에 안 부르셨어요? 아 그래요? 이게 따져보면 8분에 한 번씩 거짓말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정말 머리를 굴려가지고 내가 거짓말 해야지? 라고 하는 거짓말도 있지만 무심코 그냥 하는 작은 거짓말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누가 카톡으로 이거 내용 준비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네 했는데 사실 안 했어. 그리고 막 이렇게 조사를 한 10분 만에 해가지고 대충 얘기를 했다. 이것도 사실은 거짓말이에요. 그쵸, 별거 그치. 아니지만 거짓말이잖아요. 이런 식의 거짓말은 우리가 하면서도 내가 거짓말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짓말까지 다 통틀어서 하는 거예요. 그럼 거짓말하는 이유들을 제가 얘기를 해볼 테니까 나는 이런 이유에서 거짓말을 한다. 또는 나는 이런 이유에서는 거짓말을 잘 하지 않는다에 대해서 우리 다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로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이유는 상황을 회피하거나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엄청 하죠. 하죠. 네. 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네. 합니다. 우리 정천쌤은? 저도 예. 뭐 그런 분위기가 되면 그냥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냥 굳이 잔소리를 정직하게 말하면 저쪽에서 반박이 올 게 뻔한데 그렇게까지 에너지 낭비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은 그냥 그래 네 말이 맞아. 이것도 사실 그러네. 거짓말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 거짓말이 나쁜 거냐? 근데 이게 제가 보니까 어디서 제일 많이 나오냐면은 부부 사이에서 제일 많이 나오죠. 왜냐면은 네. 같이 살다 보면은 저 사람의 행동 패턴과 그 다음에 저 사람의 대처 방법들을 서로 다 꿰고 있어요. 맞죠. 그렇지. 집에서 많이 잔소리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쓰레기 버렸어? 하게 되면 버렸어. 언제 버렸어? 이제 점점 캐고 들어오잖아요. 안 버린 걸 뻔히 알고 어떻게 대처할 줄 아니까. 점점 나를 옥죄어 오는 진실의 순간이 다가올수록 화를 확 내버리거나. 그렇지. 아니면은 아이 몰라 하고서는 딱 하거나 넌 언제나 이런 식이야. 뭐 이런 식으로 뻗치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렇죠. 상황을 회피하거나 모면하기 위해. 왜냐면 안 버렸어 이러면 바로 이 공격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그렇죠. 든지 회피해보려고 회피해보려고. 헛된 몸부림. 우선은 버렸어야지. 그리고 두 번째는 관심을 끌고 잘 보이기 위해서. 네. 이게 뭐 말하자면 허세라던가 내숭, 관종.
그렇죠. 그쵸. 예, 그냥 진짜 내가 저 사람한테 좀 잘 보이고 싶어서 아닌 거를 그런 척 아니면은 이거는 뻥튀기가 많아요. 그쵸, 아예 그쵸. 거짓말이라기보다는 MSG를 좀 치지. 그렇죠. 메시지 맞아. 이런 것도 우리가 거짓말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거짓말이거든요. 다음 세 번째가 상대의 기분을 맞추고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런 것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게 되게 제가 봤을 때는 거짓말에 대해서 변호하는 쪽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논리 그쵸.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상황이 안 좋아질 걸 뻔히 아는데 거기서 내가 어떻게 진실을 얘기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거짓말을 잘 못해요. 남들에 비해서 거짓말을 많이 하는 편이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기에. 근데 그게 거짓말을 저는 이런 거짓말은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상대방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서 뭐 대단한 건 아니라도 거짓말을 좀 하면 괜찮은 것 같은데 제가 그런 거를 잘 못해요. 그렇죠. 순간적으로 생각이 안 나요. 제가 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남자친구랑 얘기를 하는데 무슨 재벌이 나오는 드라마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재벌집에 시집간 평범한 여자가 엄청나게 고생하는 그런 얘기였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재벌집에 시집 안 가는 게 얼마나 다행이야 뭐 이러니까 그 남자친구가 내가 만약에 재벌집 아들이어서 알고 보니까 재벌집 아들이었으면 어떡할 거니. 거기서 자기라면은 재벌집이라도 내가 뭐 어떻게든 참고 그렇게 해봐야지 그렇게 말을 하면 좋잖아요. 네, 근데 그렇지. 안 돼, 그거는 사람으로 되는 일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인성역전의 냉정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저도 얘기하고 나서 되게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여기서 말을 이렇게밖에 못하냐고. 내가 보기에는 내가 재벌이라면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물었으면은 거기서 그래도 나를 사랑할 거야? 이거에 대해서 나의 진짜 마음을 속이는 거일 수도 있지. 말 돌리기일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요 정도는 필요한데 저는 그게 바로바로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왜 이렇게 정직이 나와버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짓말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네 번째가 있어요. 다른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거는 비밀을 지키는 거야, 말하자면. 그렇네. 다른 사람의 일인데 이거가 나가면 안 돼. 근데 상대방이 그거에 대해서 캐물어 와. 그런 거짓말 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지키려면은. 이런 거는 아버지가 너무 편찮으신데 군대 간 아들이 아빠 걱정하면은 군대 생활 잘 못할까봐 가족들한테 단도리를 하죠. 내가 아프다는 걸 우리 아들한테는 얘기하지 말아라. 그럼 이제 아들은 맞아. 전화하면 엄마한테 아버지 잘 지내세요? 그럼 잘 지내셔 하고 해서 진짜로 잘 지내시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진짜로 아프시고 그러면은 그 아들이 엄마나 가족들한테 왜 얘기 안 했냐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자기 정당화를 위해서. 이거는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시비를 걸었어. 그래서 싸웠어요. 근데 시비를 건 건 저쪽에서 건 게 사실이라고 해도 저쪽에서 시비를 걸어서 내가 먼저 흥분을 해서 욕을 했어. 그래서 싸움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내가 저쪽에 먼저 시비를 걸어서 싸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욕을 내가 먼저 했다고 하지 않아. 완전히 자기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자기 기억에 정말로 욕도 저쪽에 먼저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 상황을 남들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이 상황을 친구한테 얘기하면서 나의 억울함을 호소한다고 할 때 근데 사실 욕은 내가 먼저 했어. 이렇게 말을 잘 안 해요. 그렇죠. 저 새끼가 시비 걸고 욕을 하길래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지. 요것도 근데 따지고 보면 거짓말이거든요. 그렇죠. 예. 이게 교통사고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맞아. 일단 교통사고 딱 나면 뒷목 빡! 여기 거기서부터가 일단 구라의 시작인 거고. 거짓말이야. 그리고 나서 뭐 이제 상황 자체가 나한테 불리하겠다 싶으면은 그것도 근데 자기 변호의 권리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굳이 거짓말은 아니더라도 내가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고 넘어가는 거. 그쵸. 근데 그게 소극적 거짓말의 하나의 범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왜곡인 거죠. 근데 그거를 진짜로 기억이 왜곡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럼요. 하다 보면. 자기가 자기를 속일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거짓말은 상대를 속여서 이익을 얻기 위해 하는 적극적인 거짓말이죠. 우리가 보통 거짓말이라고 하면 요 거짓말을 떠올려서 그냥 거짓말은 나쁜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요거는 이제 거짓말의 일부인 거죠. 그렇죠. 설마 여기서 그런 거짓말 하시는 분 없겠죠? 3명 여기 앉아있는 이유잖아. 헐. 아유, 이번 주도 빡센데 이거 녹음해야 되나? 라고 하는데 또 여기 앉아있잖아. 예, 다 이게, 혼이 담긴 구라. 응? 원PD의 빅피처. 그래, 또 이런 게 있어야 사람 일이 돌아가네요. 또 생각해보니까. 그럼, 혼이 담긴 구라. 일곱 번째, 마지막인데요. 뱉은 말에 책임지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거짓말하게 되는 거. 아, 이거 되게 많아. 어쩔 수 없는 거잖아.
이게 되게 많은데 내가 이렇게 할게라고 말을 했는데 내가 깜냥이 안 돼서 못해. 그러면 나중에는 너 해준다며. 그 왜 거짓말했어? 사실 나는 거짓말이 아니었는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짓말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요런 말을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그럼요. 상습적으로 책임지지 못할 말을 막 해놓고 내 마음은 그때 진심이었다며. 그럼 이게 사실 거짓말이랑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렇구나. 그런 식의 거짓말들이 있어요. 아니 그런데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이게 거짓말에 대한 범주도 너무나 많네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는 딱 생각이 들었던 게 이 정직과 거짓말이라고 하게 되는 게 어떤 때는 괜찮고 어떤 때는 이거는 안 돼라고 생각하는 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달라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거는 가치는 아닌 거잖아요. 이게 제가 보니까 진화 심리학에서는요. 심리학 중에서 이제 우리의 심리학적 기제들이 어떻게 생존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화해 왔나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학문인데 여기서는 우리가 사람은 언어를 갖고 있잖아요. 동물 중에 사람만. 언어가 생겨난 것 자체가 거짓말을 하기 위해 생겨났다고 심지어 봐요. 무슨 말이냐면 진실만 말하기 위해서는 사실 말을 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진실은 행동으로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말이라는 것 자체가 언어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복잡한 개념. 정말 과거와 미래까지 다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없으면 그냥 현재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현재만큼 진실인 게 어디서 눈에 보이는 게.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으면 언어 자체가 발달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인간이 거짓말을 해야 되냐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잘 보여서 사회적인 스킬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내가 했던 거 이런 거를 잘 포장해서 이야기해서 진화니까 내가 남에게 좋은 짝으로 보이기 위해서 유전자를 남기기 위해 한 게 모든 이제 생존의 목적이니까 생물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포장을 하기 위해서 언어 자체가 발달했다고 신기하다, 진짜. 보는 거예요. 그게 심리학이라고 지금? 진화 심리학. 근데 철학에서도 이제 그렇게 나와. 답이. 진짜요? 철학에서도 다르게 나올 줄 사람들이 말을 할 때는 그 말 언어가 다 거짓말로 해서 자기를 포장하기 위한 거라는 거야.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근데 심리학도 그렇다고?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런 시각에서 보면 거짓말이라는 것 자체를 나쁘다고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는 한데 거짓말에 분명히 부작용이 있어요. 그렇지. 예, 이런 부분도 심리학적으로 이미 다 밝혀진 게 있어요. 그렇지. 거짓말을 안 할 수는 없지만 부작용이 심하니까 주의해서 쓰라는 거죠.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첫 번째로 거짓말은 중독성이 있어요. 그치. 하다 보면 필요한 만큼만 딱 쓸 수가 없어. 내 처음 생각이랑 달라. 왜냐하면 거짓말을 한 번 하기 시작하면 그 거짓말을 유지하려면 거짓말이 계속 필요해요. 그렇죠. 진실은 놔두면 결국에는 드러나는데 거짓말은 인위적으로 계속 해야 돼. 그리고 이게 거짓말을 하다 보면은 그 아까 실험에서 나온 것처럼 거짓말은 사실은 쉽게 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요거에 중독이 되잖아요. 중독돼. 왜냐면 쉬운 거에 중독될 수밖에 없잖아. 편하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스킬 자체가 점점 떨어지는 거죠. 그 실력 자체가. 악으로의 경향성이 커지는 거구나. 악으로의 경향성. 어려운 말씀. 이 정철이 키운 거야, 내가. 정철이 키운 원필이 악으로의 경향성. 맞아요. 대표적으로 거짓말이 악으로의 경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거짓말을 심지어 계속 하다 보면 거짓말 한 사람이 내가 거짓말을 한다는 것조차 잊어버리는 경우가 맞아요. 생겨요. 그렇네. 저런 애들이 정신분열이잖아. 맞아요. 아닌 게 현실화돼서 내가 만들어놓은 거짓말처럼 살고 있는 거야, 그 안에. 지가 몰라요. 이거를 리플리 몰라요. 증후군이라고 해요. 리플리 증후군. 리플리라는 영화에서 네, 나왔죠. 영화 그 있었죠. 맞죠? 네. 네. 그래서 다른 사람인 척하고 사는 거. 요런 설정의 뭐 막장 드라마 많죠. 그쵸. 그 리플리 증후군이 그거 아니에요? 옛날에 아랑드롱 나왔던 영화인데 맞아요. 태양은 가득히라는 제목으로 나왔어요. 맞아요. 그래서 아랑드롱이 정말 가난한 애인데 되게 부잣집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둘이 여행 가자 해가지고 배 타고 둘이만 여행을 갑니다. 근데 그 배 타고 여행을 가다가 그 남자애가 부잣집 남자애가 빠져 죽었어요. 그런데 걔네 아버지는 멀리 떨어져 살고 걔 주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걔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잘 없어요. 자기가 계속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내가 예인 척하면 되겠다 라고 해가지고 그 부잣집 연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는 요게 영화가 이름이 리플리죠. 그러니까 그게 아예 사기를 그냥 계속 치면 또 괜찮은데 얘가 나중에는 정말 자기가 그 사람이라고 그렇죠. 믿게 되니까 그 사실이 들통이 났을 때
들통났다 튀어 이게 아니라 완전 멘붕이 오는 거예요. 예. 맞아. 근데 이런 상황에 빠진 사람들이 사실 많아요. 아, 그쵸. 허언증이라고 보통 하는 게 있는데 뭐 농담처럼도 하는 말이지만 저는 실제로 허언증이 있는 사람을 좀 봤어요. 습관적으로 계속 거짓말을 해요. 별다른 거짓말은 아니에요. 뭐 그쵸.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관심 끌려고 계속해서 자기를 이렇게 포장해서 거짓말을 하는데 사람들이 듣다 보면 이상해. 그래서 그거를 모면하려고 또 거짓말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본인 자신이 자기가 뭔지를 모르게 되는 그런 그쵸. 상황이 맞아요. 된다는 거죠. 그렇기도 하고 또 하나는 거짓말을 잘 하는 사람이 잘 써먹어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이 남을 잘 믿을까요? 안 믿죠. 당연히 안 믿지. 지가 거짓말 하니까. 남도 거짓말 한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면은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남을 못 믿게 되고 또 그 사람의 거짓말을 들은 사람은 속았기 때문에 또 남을 못 믿게 되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공동체의 신뢰 지수가 하락하는 그런 영향을 또 주게 돼요. 거짓말이. 그러면은 이게 서로 못 믿게 되잖아요.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스트레스 낭비가 많이 생겨요. 에너지 낭비. 그렇겠네. 그쵸? 우리가 계속 서로를 의심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못 믿으면. 그런 거잖아요. 도박판이야. 우리 4명이 앉아갖고 이제 고스톱을 치고 있어.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손은 눈보다 빠르니까. 밑장빼기. 근데 내가 일단 3억이 걸려있는 판인데 38 광땡을 딱 잡은 거예요. 38 광땡이 제일 센 거거든요. 테이블 위에다 딱 올려놨는데 화장실에 가고 싶네? 그럼 제가 그 상황에서 화장실에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지. 못 가지, 당연히. 당연히 못 가죠. 제가 날 속이지 않았을까? 저 판에 제가 이겼는데 뭔가 밑장 빼기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식의 생각들이 계속. 스트레스도 스트레스지만 한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 나머지 사람들도 정직하게 살 수만은 없어요. 그쵸. 그러면 나만 털린다는 거 알기 때문에 다 같이 거짓말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자기가 속을 거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낭비가 계속 많이 생기고 또 그래서 이게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 공동체 전체의 행복 지수가 떨어져요. 맞아요.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 공동체의 행복 지수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우리나라도 사실은 아까 뭐 그 빌리프 실험은 아름답게 결과가 나왔지만 사실은 공동체 신뢰 지수가 높은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공동체 그런 행복 지수를 검사를 해보니까 어떤 공동체는 행복 지수가 높고 이제 어떤 데는 낮잖아요. 근데 이게 뭐랑 연관이 있을까? 뭐 소득 수준이랑 연관을 지어보는 게 이제 제일 간단한데 아닌 거야. 소득 수준이랑 비례가 안 돼요. 네네. 그럼 뭘까 다 조사를 해보니까 신뢰 지수랑 거의 같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까 소상쌤이 이런 걸 보면 살만한 것 같아요 이랬잖아요. 이게 사람이 남을 믿을 수 있다는 마음만큼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 사람 믿을 수 있어. 얼마나 행복해요. 편안하고. 그래서 이게 또 생물학적으로도 증명이 된 게 뭐냐면은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그 호르몬이 이제 보통 호르몬은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얘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빨래를 해주지. 옥시크린이요? 미안하다. 애기 날 때 하는 거, 나오는 거. 모성 호르몬인데. 모성 호르몬. 알아. 왜 안 받아줘? 여기는 또 그걸 못 알아듣고. 미안해. 그래도 우린 행복해요. 맞아. 우리의 신뢰지수는 높지. 다 섞여 있으니까 높지. 이게 원래는 이제 아기를 낳을 때 맞아요. 자궁수축 호르몬이고 이게 모유를 촉진을 한대요. 그러니까 여자가 아기를 낳고 키울 때 나오는 호르몬인데 그러니까 아기가 제일 먼저 태어나서 엄마만큼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없잖아요. 없죠. 엄마의 가슴에 안겼을 때 그리고 내가 아기를 완전히 100% 사랑한다는 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줄 거다. 그런 느낌을 주는 호르몬인데 이 호르몬이 스트레스도 완화해주고 신뢰감을 높여주고 그리고 무슨 불안 진정 효과도 있고 근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신뢰랑 깊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옥시토신 호르몬을 주입을 하잖아요, 사람한테. 그러면은요, 남을 잘 믿고 정직해진대요. 진짜 근데 옥시토신은 남자한테 나오나? 남자한테도 나오죠. 나오긴 나오는 거지. 엄청 적게 나오잖아. 그렇겠죠. 여성, 남성 호르몬이 다르니까. 근데 남자한테도 이게 여자가 애를 낳고 모유를 먹일 때 확 나온다는 거지, 평소에 이 호르몬 자체가 여자한테 많다는 거 아니에요. 남자랑도 똑같아요. 그래서 서로를 믿고 신뢰하고 편안하고 행복함을 느낄 때 이 호르몬이 나온대요. 근데 봐봐요. 이게 만약에 이 옥시토신 호르몬이 못 나오잖아요. 이게 신뢰가 없는 관계에서는 계속 의심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항상 긴장하고 있고 완전 이 호르몬이 주는 효과랑은 반대로 늘 불안하고 불행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뭐 이게 나오게 하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스킨십 할 때 여러분 못 믿는 사람이랑 스킨십 할 수 있어요? 서로 둘이 서로 믿을 수 있을 때만 만질 수 그치. 있잖아요. 그리고 뭐 즐거운 대화 그리고 동물이랑 이게 동물 치료라는 게 또 있어요. 실내에 쓰는 것도 있어요. 우울증이 있는 사람한테 동물을 키워서 서로 돌봐주게 하면은 이 옥시토신이 나오는데 이게 동물이 제일 좋은 점이 그거잖아요. 생각해보면. 구라를 안 치지. 동물은 맞아요. 정직해. 예, 사람 못 믿는 사람들이고 정말 사람들이랑 신뢰가 없고 그런 사람일수록 동물한테 좀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동물은 나를 적어도 속여먹지는 않잖아요. 공격하면 그냥 바로 공격하지. 그래서 그런 거랑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회는 우리가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거가 생물학적으로도 증명이 됐다 이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거짓말은 필요하지만 필요악이라고 하죠.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거짓말에 여러 유형들이 있고 그게 되게 헷갈리는 경우도 있고 네. 그 다음에 반드시 안 해야 되는 거짓말도 있지만 또 필요한 거짓말도 있다. 그래서 거짓말의 범주가 정말 여러 범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거짓말이 위험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악의 경향성이 있다. 한 번 하면은 걷잡을 수가 없게 되니까 계속 구라를 쳐야 된다라고 하게 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한 번 거짓말을 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도 사람을 못 믿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점차 커지게 되면 사회적인 낭비도 커지게 되고 나도 불행해지고 왜냐면은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구라를 칠지 안 칠지 어떻게 알아. 맞아요. 불안해. 그러면 맨날 불안하고 신경 쓰고 노심초사하고 이렇게 되니까 전반적인 낭비가 크다. 그래서 거짓말은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게 좋다라고 하게 되는 게 김작의 내용이었었죠. 그렇습니다.